막 줄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종강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떡 가지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떡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안 가져왔다고요? 예, 잘했습니다. 뭐 종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합격의 의미가 있는 거지. 어쨌거나 우리가 그 이론분과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총 70강에 걸쳐 가지고 그렇죠. 뭐 적은 강의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종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그 종강 또 이 종강답게 더 힘차게 자, 오늘은 통일을 위한 노력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50년대에는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전혀 할 생각을 안 했죠. 왜 안 했냐면은 이제 전쟁 끝나고 났기 때문에 맨수지간이에요. 서로 맨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6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도 이제 약간 장면 총리 내각 때의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박정희의 5.16 군사 정변 뭐를 국시로 삼았죠? 방공을 국시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년대에도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푸에블로 납치 사건, 그러니까 미국 배입니다. 이 미국 배를 북한 애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이 배는 아직도 지금 북한에 억류가 돼 있고 선원들은 지금 다 풀어줬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얘기 아나요? 뭐 콩사탕이 싫어요. 그래서 이승복 어린이가 공산당 무장공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이제 학살을 당했다. 네, 강원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날조된 것이다. 또 그 가족들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고 또 이제 무슨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이제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특수부대가 이 청와대 인근까지 쳐들어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무장공비 사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도 역시 대화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60년대 후반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탕트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박정희 정부가 이 남북 대화를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 처음으로 실시한 건지 이제 8.15 선언이 있어요. 평화통일 구상 선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선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1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 적십자라는 것이 이제 어떤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남북 적십자가 뭘 했겠어요? 이산가족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만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만 했어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73년도에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 여러분들 교재 281페이지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1972년도에 이른바 7.4 남북 공동성명이다라는 겁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는 시험 문제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닉슨 독트린,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일부가 철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위기를 느꼈던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정책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떤 긴장 완화의 목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을 했다. 자,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10월 유신을 하기 위한 정치적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런 어떤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이 부러져 버리네. 이후락이라는 중앙정보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 만나요?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죠. 몰래 만나고 오죠. 몰래 만나고 와요. 몰래 만나고 와가지고 이른바 7월 4일날 남북 공동으로 성명을 한다. 이게 최초의 공동성명이에요. 최초의 공동성명. 그러면 남북 공동성명 뭐를 하느냐?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무슨 원칙? 3대 원칙으로 가야 되겠다. 3대 원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해야 되겠다. 자주적.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되겠다. 민족. 그 다음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통일의 3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이후에 뭐를 만들자?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자.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봤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7사 남북공동성명 한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 만들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먼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0월에 유신 선포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를 했었죠. 역시 이제 그 독재 구축에 이용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73년도에 6.23 평화통일선언을 해요. 6.23 평화통일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그럼 뭐 하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자. 이렇게 서로 제안한 거예요. 유엔에 가입하자. 근데 유엔에 가입 못 됐죠. 예, 못 됐습니다. 네. 자, 가입 못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역사가 그닥 길지가 않아요. 91년도에 가입했습니까? 그것도 이제 북한하고 같이 가입했습니까? 길지 않죠. 이 유엔에 6.25 전쟁 때 혜택도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만 가입한 역사는 회원국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남한과 북한의 분위기가 한반도의 긴장이 좀 완화되는 듯 했어요. 완화되는 듯 했는데 76년도에 이게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죠. 이 판문점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콘크리트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저기 김정은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렇게 거기 만나는 거 콘크리트 그 라인 그 밖에서 이렇게 만났다가 우리 대통령이 넘어오라고 그러니까 살짝 넘어갔다가 그거 보셨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 판문점에서 이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유엔군 측에서 북한을 바라볼 때 그 미류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미류나무에 가려가지고 잘 관측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미류나무를 제거를 하려고 미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군대하고 같이 이제 미류나무를 제거하려고 쭉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군들이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미류나무 제거하고 있는 군인들을 만행을 하고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군 장교가 죽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냥 미군 함대가 막 우리나라 근처 막 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났었죠. 예,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긴장 상황이 이 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그 긴장 상황이 사그라드는. 그래서 박정희 정권 이 70년대 후반에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별로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12 사태로 인해서 전두환이 이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80년대에 보겠습니다. 자, 80년대 역시 전두환도 반공을 국시로 삼아요.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반공을 국시로 삼는데 80년대, 83년도에 이른바 아웅산에서 폭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폭파 사건. 83년도에 아웅산에서. 전두환 정부 때, 여기 전두환이라고 제가 쓸게요. 전두환 정부 때. 즉, 동남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그럼 동남아시아 이제 순방을 쭉 하는데, 자기 수행원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쵸? 쫙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미얀마, 그 당시에는 이제 버마라고 불렀어요. 버마라고 불렀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웅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립묘지 같은 곳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수행원들과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참배를 하러 가는데 여기서 폭파 사건을 일으켰죠. 근데 당시 북한의 공작원이 이 대사의 차량을 대통령의 차량으로 오인해가지고 폭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강요들이 여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80년대 북한하고의 별로 전두환 정부 때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8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북한하고의 어떤 실효가 있든 없든 간에 제스처는 보여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82년대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이런 것을
제시를 했어요. 제시했지만 83년도에 이게 일어나니까 뭐 없는 거고. 그러니까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는 민간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어떤 교류를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민간 차원의 교류더라. 그래서 뭐 이산 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술단이라든가 예술단 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들을 85년도에 이런 공연들을 열심히 했다. 민간 차원에서. 그래서 이산 가족이 처음으로 만났던 시기가 바로 이제 요때입니다. 요때 전두환 정부 때에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들어봅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는 어떤 시기였어요? 냉전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죠. 뭐 냉전이라기보다도 공산주의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른바 북방정책,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하고 우리가 수교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도 수교를 하게 되는 노태우 정부 때는 북방 외교 정부를 했다. 노태우 정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뭐 공산권과 소련과 90년도에 그 다음에 중국과 92년도에 공산권 국가하고 소련과 국교를 맺기 전에 헝가리하고도 먼저 국교를 맺었었고요. 이른바 88년도에 77선언, 77 특별선언이라고 합니다. 88년도에 77 특별선언, 평화통일을 하기 위한 특별선언, 이런 선언들을 했습니다. 선언만 한 거예요. 선언만 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89년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뭐 자주평화 민주 원칙이죠. 이 원칙을 쫙 보게 되면 뭐 갖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7.4 남북 공동성명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91년도에도 급물살을 타요. 이제 공산주의가 없으니까 뭐 소련하고도 수교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동시에 딱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 회담을 하게 되는데 요거 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같은 해예요. 같은 해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자, 여러분들 뭐 공동선언이다, 합의다.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이 한 거죠. 근데 우리끼리 한 거는 뭐 선언, 뭐 발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한 거니까 우리끼리 한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북한 애들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뭐 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뭔가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공동선언이라든가 뭔가 합의를 한 거.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식 명칭으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아주 길죠. 그냥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남북 최초의 통일과 관련된 합의서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도 뭐의 어떤 그 기본으로 했냐면 기초를 두었냐면 7.4 남북 공동성명과 기초를 두었습니다. 자, 그럼 교류하자. 그럼 교류를 하자. 그럼 서로 이제 뭔가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각자 체제를 어떻게 하자?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인정해주자. 너희도 우리 인정해주고 우리도 너희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한 애들이 이제 핵과 관련된 부분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여기 한반도는 이제 핵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비핵화 공동 선언을 하게 되죠. 이 이후에 북한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이 비핵화 기구가 있어요. 국제 비핵화 기구 NPT라고. 이 NPT에서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한다는 것은 꼭 자기네들은 뭐 하겠다. 핵무기 만들겠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 당시의 국제 정세가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국제 정세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이 순서별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이른바 3단계 3대 기조 통일정책 93년도에 대통령 되고 나서 항상 대통령 되고 나서는 북한과 관련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뭔가를 발표를 해요.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해요. 예, 역대 조건을 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해하자, 협력하자, 그 다음에 남북 연합 국가 한 다음에 통일국가 만들자라는 그런 우리의 일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경수로 개발 사원을 지원을 합니다. 경수로.
경수로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자력 발전하는 거죠. 그 원자력 발전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이른바 캐도라고 합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이 캐도를 설립을 해가지고 북한의 경수로 개발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94년도입니다.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북한 애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라는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어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어요. 94년도에. 제시했어요. 제시만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화해협력하자, 남북연합하자, 통일국가하자. 그래서 맨 처음에 통일 정책의 기조를 밝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죠. 화해협력하자.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하자. 네, 화해협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연합. 그러니까 이 남북연합이라는 내용은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연방국가를 만드는 거죠.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국가. 서로의 각 체제를 인정하는. 그래서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을 거친 다음에 통일을 하자.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뭐 이렇다 할 저기가 없었죠. 김영삼 정부 때는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닥 큰 진전이 없었어요. 또 이제 그 핵무기 억제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국제에서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NPT 선언을 하게 되면서 또 불바다 선언을 했었고요. 또 이 당시에 또 이제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더욱 한반도가 긴장 관계로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햇볕 정책.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굉장히 많이 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북한 애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줬고 그 퍼준 대가로 북한 애들이 핵무기 개발하는데 크게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자, 김대중 대통령은 IMF가 터지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빨리 IMF 체제를 조기에 탈출을 했던 그런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계속 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해요. 엄청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죠. 반대로 이런 긴장 관계가 좀 릴렉스해지게 되면은 그런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 비용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햇볕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햇볕을 따뜻하게 쬐어준다. 자, 여기에 햇볕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그 이전에 현대의 회장이었던 정주영이 자기 고향으로 소떼를 이끌고 방북을 합니다. 그래서 소를 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남한과 북한 사이가 편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자, 요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강산 관광을 하게 되는데 해로 관광이죠. 그러니까 저거 타고 가는 거죠. 뭐 타고 갑니까? 이 배 타고 가는 거죠.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시작하고 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 이것이 2000년도예요. 밀레니엄이죠. 정상회담은 요게 처음이에요. 최초예요. 최초. 그래서 선언을 하죠. 6월 11일.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이 정상들끼리 했던 거. 이게 최초입니다. 최초.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거기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게 되면 7.4 남북 공동성명과 91년도의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그 다음에 경의선 복구사업, 그 다음에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합의 등을 여기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경의선이 복구가 되고요. 개성공단을 만들자 해가지고 개성공단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추진을 하게 되는데 개성공단 입주는 여러분들이 요거 알아두세요.
입주는 언제냐면 2004년도예요. 2004년도면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합의 봤던 것을 결실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기존의 정책을 이어받았던 노무현 정부 대북 포용 정책을 하죠. 거기 보시면 개성공단 입주하고요. 경의선 복구 완료되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도 이제 뭘로 가게 됩니까? 육로로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바다로 갔다가 이제 육로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2007년도에 두 번째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선언을 합니다. 14 공동선언이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정책 기조가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북한을 적으로 돌려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어떤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정책보다는 기존 앞에 있었던 정부의 정책들은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긴장 관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 되다 보니까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천안함 사건 등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제15조 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인 및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을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의 경제 교류를 협력한다. 경제 교류와 협력을 한다.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교류 협력이 이렇게 딱 있죠. 그래서 이 지문 보고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 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두 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입니다. 거기 문제가 한 5문제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이제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세계 속의 대한민국 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보시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한번 쭉 읽어만 볼게요.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그 다음에 선진국들의 모임이죠. G20 이런 것들이 있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 다음에 평화유지군 PKO죠. 유엔 평화유지군을 우리가 또 파견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단 코이카입니다. 코이카 국제협력단 이런 코이카를 91년도에 이 국제협력단은 뭐를 해주냐면은 한국이 기술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에 기술 전수. 그 다음에 개발원조위원회에 우리가 2009년도에 DAC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우리가 2009년도에 이제 니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이제 돈을 내.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좀 돈을 내. 그래서 돈을 내는 기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국과의 영토의 역사 갈등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갈등. 일본이 극우로 치달으면서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원래 군대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만 방어를 한다라는 성격의 자위대만 있습니다. 이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본격적으로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침략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것과 관련된 일환으로 역사교과서 왜곡을 하려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287쪽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른바 새영모죠. 이 새영모에서 과거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새영모에서.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에 왜곡하는 것이고요. 자, 독도와 관련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쭉 다 아시는 내용이고, 거기에 보시면 1667년 17세기 때에 일본 애들이 만든 겁니다. 우처, 운주, 시청. 시청이 뭘까요? 시청. 이 시에 관련된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관청을 시청이라고 할까요? 운주 시청 합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청은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것에 관련된 모든 기록입니다. 운주 시청 합기. 이 운주 시청 합기에 일본 애들이 이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명시를 했어요. 지네들이.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에 보시면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런 것들은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이 전혀 말을 듣고 있지 않죠.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하고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영토 분쟁을 또 하고 있죠. 이 중국과의 또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역사 갈등이 있습니다. 중국과 역사 갈등. 이른바 동북공정. 그렇죠? 이미 언제부터예요? 우리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애들이 이것에 돌입해서 이미 동북공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이 만주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 지역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전부 다 자기네의 역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구려의 역사라든가 발해의 역사라든가 전부 다 이제 중국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동북공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국 애들이 과거에 베트남이 통일되고 나서 이 베트남과의 영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라든가 또 그 영토 분쟁이 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구성이라든가 또 그 주민들이 영위하고 있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딱 보니까 베트남 쪽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베트남 문화더라. 그래서 베트남의 영토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어찌됐든 이 만주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했을 경우에 이 만주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우리의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영토 분쟁에 대한 어떤 그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영토를 빼앗기게 되면 그 지역의 풍부한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국이 또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공정, 동북공정을 했고요. 이제 서남공정은 이제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서남쪽에 있는 소수 민족과의 어떤 역사 왜곡을 했던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2000년도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서 북한의 이제 평양 그 외곽의 순환공원에 예, 반가워요. 이렇게 하셨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일본이 주변 국가고의 어떤 영토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북방 도서와 관련된 러시아하고 영토 갈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생각구열도 이쪽 지역, 이쪽과 관련돼 있고 또 중국도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하고도 이쪽 섬과 관련돼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어떤 이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도 좀 주변 국가들은 이제 자기네들을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좀 뻗어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방어하기에 좀 급급한 그런 내용들 보이고 있죠. 자, 이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 그 다음에 인류 무형문화유산 요 세 가지를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형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록유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쭉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류 무형문화유산 어떤 음악이라든가 또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니면 캡처를 하시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좋은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세계 기록유산에요. 여러분들 요게 있어요. 일성록이 있고요. 국왕의 어떤 그 일기장이죠. 영조 때부터 있었던.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생방송 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국제보상 기록물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를 풀어보아요. 1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간 화해 불가침에 관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렇게 돼 있죠. 6.15 남북공동선언은 언제 있었어요? 2000년도에 있었죠. 그 다음에 7.4 공동성명은 72년도에, 이것은 91년도 있었던 것이고요. 기억,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 디귿과 관련된 것이죠. 디귿과 관련된 것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아니고 기억, 남북 간 유엔 동시에 가입을 하였다. 이것도 역시 디귿과 관련된 것이죠. 디귿과 관련된 것이죠. 네. 요거 전에 있었던 것이죠. 요거 전에. 요거 전에. 예,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요거 바로 전에. 그 다음에 니은, 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3대 원칙은 니은이죠. 니은. 네, 요거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였다. 아니죠. 이것은 기억이고요.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발표되었다. 기억, 니은, 디귿 순이 아니라 니은, 디귿, 기억 순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자, 이것이 언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말년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79년도에 있었던 것이고요. 김대중 납치 사건 73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유신헌법 국민투표 통과 72년도고요. 국민교육훈장. 이 국민교육훈장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저도 이제 옛날 교과서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앞에 이제 책을 여기서 딱 보면은 국민교육훈장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렇게 쭉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국민교육훈장.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세뇌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72년도고. 자, 그러면 유신헌법과 같은 해 유신헌법 언제 있었어요? 10월 유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0월에 있었고, 그래서 순서를 골라라 그러면 라부터 골라야 됩니다. 라마, 그죠? 라마 7월이니까 그 다음에 가.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친애하는부터 풀어야 되겠네요. 친애하는 없네요. 네, 요 얘기가 요게 빠져버렸네요. 친애하는. 여기 있네요. 그죠? 네, 한번 보죠.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미친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친애하는 7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민주주의, 문민정부의 시대입니다.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간중간에 글자가 빠지네요. 모였습니다. 오늘 맞이하기 위하여 30년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의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뭐 대통령 취임사. 딱 느낌 오시죠?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죠.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 중국과 소련과 국교를 맺었다. 자, 이건 언제예요? 네, 맞죠. 노태우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 경제협력기구 OECD에 가입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에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느낌 오시죠? 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불가침이죠. 상호 불가침.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교류와 협력과 불가침에 관한 기본 합의서. 그러면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남북 기본 합의. 남북조절위원회는 언제예요? 7.4 남북공동성명 이후죠. 그러니까 이거 고르시면 안 되고, 이산가족 방문의 고향 방문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85년도 전두환 정부 때죠. 남북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됐다. 요거 바로 전이죠. 요거 바로 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요거 한 다음에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다음 합의에 따라 추진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한다. 자주적이 딱 돼 있습니다. 자주적이 딱 돼 있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것만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바로 뭡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6.15 몇 년도에? 2000년도에 꼭 기억하세요. 통일의 노력으로 옳은 것은 개성공단을 건설했다. 그렇죠? 예, 물론 입주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만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관련된 것이고요. 제1차 남북 적시장 회담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것이죠. 네, 이거 아니고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성사시켰다. 남북 기본합의서 바로 전에 91년도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과정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고요.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이론서 내용들이 그냥 이론서가 아니라 정말 그 파트별로 뭐 문화면 문화, 그 다음에 뭐 학문이면 학문, 그 다음에 정치면 정치, 이런 파트별로 테마별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를 심층 분석하는 그런 쪽으로 이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도 이제 물샐 틈 없이 그런 이론서를 만들었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재밌게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틀집이라든가 반풀집이라든가 또 봉토모의고사 이런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꼼꼼하게 다져보면서 또 응용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달려가신다면 반드시 합격을 하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계리지 공무원 한국사 요약집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